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돌고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는가 하더니 또 금요일장 또 하락을 하고요. 자, 이번 주 시작, 주 초의 시작은 딥시크 고포였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방향 어딜 향해서 가게 될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AI 서비스에 대해서 또 시장에 관심이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혹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낙폭을 크게 가지고 가는 모습들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변동성 있는 장세니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모국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만나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오프닝 하는데 갑자기 막 목을 움직이셔가지고 이게 시장이 돌고 돌고 돈다, 섹터가 돈다는 그 신호를 저한테 주시는 건가? 아니야, 그냥 요새 피곤해갖고.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탁 이렇게 낚아가지고 가져가셔야죠, 선생님. 싫어. 우리가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재건, 원전 이런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할 거다. 근데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을 할 수 있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재건주들이 움직였고, 이제 로봇이 이제 조금 탄력을 잃어가면서 재건으로 싹 이동하는 것 같다. 오늘 전지건설 로봇. 그러니까 재건자하면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SG. 그 다음에 SG보다는 요새 전진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 네네. 대동기업 이런 것들이 선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징글징글한 그 밑에 단에 있는 게 대모, 현대, 에버다임. 요거는 올라가면 두개 맞고, 올라가면 또 두개 맞고. 그러면 이제 재건이 확실히 되려면 대모나 현대, 에버다임이 흔들었다가 상한가 팍 치는 그런 국면이 나와야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푸틴하고 전화로만 하지 않고 만나야 돼. 이제 한 달 안에는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2월, 3월 달은 이제 재건주 테마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들은 키 맞추기? 뭐 요번에 유리기판도 우리가 필옵틱스 끝난 다음에 캠트로닉스로 갔는데 오늘 28,000원까지 다 팔아 그랬거든. 그거 다 팔아갖고 또 핵융합으로 가자고 했어. 철도와 다원시스 이런 것들로 자꾸 순환시키면서 키 맞추기 하면 2, 3월 달에 이 종목장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이야기도 엮어서 해주셨고, 유리기판 얘기도 해주셨고, 로봇 얘기도 앞서서 해주셨는데, 자, 이거를 정리하고 이제는 핵융합 뭐 이쪽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섹터들 오늘 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한 주를 복귀해보면 딥시크 공포 때문에 GRT 같은 종목들이 막 상승을 했는데, 이 한 주 사이에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개인정보나 이런 거 위험하니까 사용하지 마. 또 민간 기업들도 사용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GRT라든가 MK전자 이런 종목들을 하락을 했는데, 제주반도체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간단히 해서 GRT는 중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먼저 선도주로 갔다가 흔들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5천 넘을 때 4,000원 초임 오면 깔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제주반도체를 자꾸 집중하는 건 이거는 납품하는 회사. 그러니까 오히려 제주반도체가 더 탄력받아서 오늘 17,000원대 뭐 50% 70% 때려라. 그리고 2만 원 넘어가면 다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13,000원대나 14,000원 누르면 다시 사고. 이런 변동성이 나는 GRT보다 제주반도체, 왜냐면 이쪽 섹터가 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소부장이라든지 이 엮어갖고 같이 순환돼서 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제주반도체에 난 집중을 할래. 그 대신 오늘 50 내 70% 때리라고 그랬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중학투자자 저장 동파기 지금 상한가 스트레이트 4번이거든. 중국은 상한가 10%니까 우리 30%를 가려면 3번을 뭐 이렇게 10%씩 그런 것도 있지만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작년인가 그 뉴스케일을 2달러부터 내수고를 부를 때가 있었어. 그리고 2달러에서 10달러 급등했다가 5달러까지 급락하는 그 힌든버그인가 그 공매도 이 기술 거짓말이다고 해서 그 리포트 쓸 때 내가 그 속지 말고 전원들도
꼭 저 공매도 쳐갖고 자기네 탐욕으로 해먹는 애들이니까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5달러에 사갖고 이게 30달러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장 동팡이 나는 딥시크가 뭐 우리나라도 뭐 차단시키고 미국도 차단시키고 그렇지만 나는 그거 엔비디아 더 급락시킬 것 같아. 엔비디아를 더 급락시키게 될 것 같다. 딥시크가. 음. 근데 선생님 딥시크가 저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IP 주소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수집을 한다.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 뭐 그 부분 문제는 있는데 그 타자를 칠 때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르잖아요. 이 패턴.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검색했는지를 다 수집할 수 있대요. 타자 치는 이걸로만을 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보면 그런 쪽 부분에 대한 공산당이 끔찍하게 발달돼 있어. 우리 중국 가면 그 CCTV 딱 하면 주민등록도 이렇게 떵떵해서 없는 거 싹 잡아갖고 이런 기술이 어떤 면에서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거와 똑같아. 그런데 나는 우리 한 면만 보지 말자. 응? 그게 무서운 면이라면? 아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내 정보가 어디에서 계속 전화 오고 이게 파먹잖아. 근데 그거는 선생님 어디 가입할 때 선택 정보사항 마케팅도 나도 모르게 클릭해서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다 그 기술이 있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나는 테슬라야. 우리가 자동차 몰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 블랙박스 이걸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네가 뭘 어디 갔고 뭐 바람 폈고 어디서 먹었고 뭐 하는 걸 다 찍어갖고 다 등록해 놓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갖고 가는 거 그냥 겁나지 않아. 괜찮은 것 같고 중국이 갖고 가는 걸 괜히 뭔가 이게 그렇죠. 공산당 갖고 와서 똑같다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다 중국에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내 정보나 은행 뭐 이런 거 다 털릴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보안 등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안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P 수립이나 이런 그런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거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회 공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정보부처나 금융 그리고 그 의학 정보 이런 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제약 이제 이런 그 쪽에서 국방이나 외교나 정부 기관이나 이제 공기업들은 다 차단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제주 반도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확산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닐까요?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는 부분은 그래 그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좀 해보자. 아니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고가의 수많은 데이터를 다 비싸게 사서 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는 부분에서도 부분 적게 사용하면서 고가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잘 정리해갖고 핵심 딱딱 찔러주니까 이게 계속 활성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히 해서 AI판 동서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반사이익이 나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나 그 우리나라 그 소부장들한테 잠시 틈새로 중국이 미국이 계속 때릴 거거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틈새로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은 입 싹 닫고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괜히 그 타켓 떼면 안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묻어서 가자. 이런 소부장들이 난 제주 반도체 같아. 그게. 왜냐면 중국에 있는 그쪽 관련된 기업에다가 계약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차별화가. 근데 중국 기업은 딱 중국 기업 대주주.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화가 날 것 같아. 그래서 GRT보다는 제주 반도체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GRT 4,000원대 이제 깔아서 산다라는 말씀은 그 마치 옛날에 이렇게 뭐였지? 그 막 그런 것들 뭐였죠? 선생님 이렇게 뜨는 거 뭐 그 있었잖아요. 새로운 기술 그게 진짜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GRT도 한 번쯤 이렇게 눌리면 반등은 줄 것 같고. 아니 그래서 주시는 그것도 거예요? 저기 그 저장 동팡이라는 주식이 지금부터 상한가를 10번 더 쳐. 다 안 한다, 제재한다, 막 이런에도 불구하고 10번을 쳐. 지금 거의 지금은 뭐 5위 한 정도인데
이게 15위안, 20위안 이형 가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거 따라서 간다고. 근데 이제 4위안에서 7위안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 그거는. 근데 그 단타 이것도 50%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 타켓을 제주 반도체를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GRT보다도. 근데 제주 반도체 좀 올랐으니까 지금은 보유자들이 수익을 비율로 매도를 하는 시점이고 오늘 50에서 물류력에서 70% 때리라고 전략을 보내드렸어. 그리고 또 2,000원 정도 흔들 수 있거든.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파도 타듯이 계속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지금 뭐 필옵틱스나 뭐 캠트로닉스 유리기판을 뭐 삼성전자가 막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 이거는 필옵틱스나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우리가 이제 후발주로 컴트로닉스인데 컴트로닉스도 단기간에 18,000원, 20,000원짜리가 오늘 28,000원까지 갔단 말이야. 2, 3일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일단 때려들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치 안 올라간 것 찾기.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DB 하이텍이 급등한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죽는데 DB 하이텍이 올랐다는 것도 이것도 나는 5만 원 가까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DB 팔아갖고 DB 하이텍으로 이제 이동해서 이건 거버넌스 게임인데 오히려 또 저사양 반도체 이 에너지가 나는 DB 하이텍이 실적이 나왔는데 요새는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실적 발표에는 또 땡기는 특징들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 DB 하이텍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어. 그 대표주로는 끝까지 종가가 고가야. DB 하이텍 보면 종가가 고가인데 나는 이게 얼마까지 보냐면 45,000원부터 55,000원 사이는 비율 매도할래.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거, 뭐 네페스 거.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간 게 퀄리타스 반도체나 어버 반도체나 AD 테크노 칩셋 미디어는 고점 올라가면 또 하고 이래.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타자가 자화전자였고 오늘 어버 반도체였고 오늘 뭐 갖다서 캠트로닉스. 그러면 여기도 뺑뺑이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로보티즈가 200% 올랐는데 4만 원대에서 추가 올라간 수익률보다 나쁜 휴림 로봇 사면 오히려 이게 오늘 2,000원까지 돌파해서 수익률을 또 때리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이걸 표현하거든. 상대 가치 전략.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게 위에서 한계 탄력성이 둔화되거나 보면 2, 30원 더 갔어. 네. 근데 밑에 게는 4, 50% 가는 게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를 이동하는 전략이 나는 2, 3월 달이 더 로봇은 로봇대로 뭐 원전은 원전대로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대로 선도주와 후발주의 그 탄력성의 차이를 이용하는 그 트레이딩이 계속될 것 같아. 선생님 DB 하이텍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이제 3월 달 또 거버넌스의 계절이 오잖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올라간 거지 뭐 이렇게 AI 관련 반도체나 이런 쪽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야, 그쵸? 그걸 또 팔아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닥에 DB 하이텍 갖고 있는 애들도 그 타짜 세력이라고 난 보거든. 뭐 사모펀드나 이런 애들들이 네. 루닛 같이 루닛도 가만히 봐봐. 우리가 하지마 하다가 3만 원대를 해갖고 이제 8만 원까지 갔어. 그래놓고 그 관련된 대주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네.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옛날 강서펀드 해갖고 할 때는 3만 원짜리를 8만 5천 원까지 또 급등시켜 놓고 다시 또 급락시켰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주주 탐욕이거나 이 갖다에서 MBK나 무슨 뭐 강서부 펀드나 뭐 이런 사모펀드가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양아치 집단 같아. 머니게임 집단. 그냥 대주주 탐욕이나 자기네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 주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 전략에 이게 사모펀드 헤지펀드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의 젊었을 때 그 시카고 가서 거의 그런 걸 배웠을 때 남을 사기쳐라. 믿게 만들어라. 사기도 기술이다. 심지어는 그런 걸 가르친다고.
남의 눈에 콩값을 있게 탐욕을 만들어라. 탐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공포를 만들어라. 공포를 만들어서 공포 만들어갖고 주가를 다 급락시켜서 털게끔 만들어라. 털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네들 물량 확보하거나 뭔가 그 희석화 전략으로 싸게 걷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땡겨라. 이게 갖다 얘기해서 기술이래.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는 머니 게임이지 정의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이 금융시장은 더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러니까 또 생각났나.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선생님 DB 하이텍과 관련된 건 거버넌스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고 AI 반도체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엮이는지 좀 동태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4만 원 이상에서는 보유자형이고 4만 5천과 5만 5천 사이는 좀 때려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안 가. 그리고 여기가 또 등장하려면 강성부가 다시 와야 돼. 지금 지분이 남았거든. 네. 걔네들 판단가를 잘 기억해. 얼마? 기억하나 보자. 얼마죠, 여러분? 6만 5천 원이 한계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단기간에. 그거를 뚫으려고 그러면 또 싸움 붙어야 돼. 강성부 외에 다른 세력이 또 붙어야 돼. 그래서 고려한 연품 같이 대주주하고 그 사모펀들이 막 붙어야 돼. 아직 그런 건 안 나왔잖아. 그거는 주총 때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3월달, 그래서 내가 3월달 주총해서 요번에 그 법이 바뀌어갖고 그 인적 분할을 못 해갖고 할 때 DB를 때려갖고 DB 하이텍으로 이동하라는 게 업황으로도 그렇고 이제 DB 하이텍 올려놓고 머니게임 하나 보자. 이게 이제 발동 걸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분간은 이용을 해 먹어야 되는 장인 것 같아.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사모펀드가 개인형 사모펀드인지 조직형 사모펀드인지 이런 것도 개인형 사모펀드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패밀리라고 보네. 패밀리라고 표현해. 루닉 같은 거는 그냥 조직형 사모펀드 같아. 끼리끼리 유명한 누구누구 파트너스 법무법인 그런 패밀리들. 네. 그런데 이 DB 하이텍이라든지 뭐 최근에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10대 그 MBK 무슨 뭐 요새 또 차바이텍 같은 건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런 우리가 기에 이끈 사모펀드 조직형 자산운용 강성부 펀드 뭐 이런 그런 것들 이런 데는 뭔가 좀 차이를 둬야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DB 하이텍 대응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DB를 매도를 해서 DB 하이텍으로 오는 전략이라고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지금 DB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니 DB는 1,100원, 1,600원 박스야 그냥. 그러면서 그 대주주잖아. DB 하이텍의 네. 지주. 그러면 DB 하이텍이 올라갈수록 DB는 따라가지. 그러니까 이걸 박스 이러면 1,100원, 1,600원이 2,000원 가려면 DB 하이텍이 65,000원을 돌파해야 돼. 그러고 와 제2의 현대로템이네. 이런 에너지가 나오면 그 다음엔 2,000원까지 보내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고 해야 되니까 한 3월에서 5월 정도 가봐야 느껴질 것 같아. D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DB 하이텍과 움직임을 함께 체크를 하면서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DB는 DB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지금 뭐 DB를 팔아가고 또 DB 이미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DB는 1,500원, 1,600원 오면 그때나 잘 챙기시고 네. 그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는 그때 시점에 나오는 빅데이터 갖고 보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주총 넘어가는지 여기서도 뭐 또 대판 뭐가 또 저게 나와야 돼. 대주주들 간의 혈투.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딥시크 관련해서 제가 보안을 말씀드린 게 그런 보안 관련된 종목들 어떨까 했는데 벌써 움직이긴 했어요. 라운시큐어 뭐 이런 거. 더존비즈원 이런 거. 근데 더존비전은 이미 그쪽 섹터를 보면은 더존비전, 솔트룩스 뭐 이런 등등등등인데 네. 솔트룩스 사례도 아니야? 나는 이 기업이 옛날에 적자를 왕창 발표해갖고 반토막 이상을 만들었어. 25,000원짜리를 12,000원까지. 그러고 나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급등시켜놨잖아.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아까 얘기한 사모펀드는 주가 박살내서 그 개인 투자자 털어내기 구간이 있어. 네. 이거는 일반 투자자는 이해가 안 되실 거야. 주가를 희석하지 계속 죽여. 내가 심지어는 현대건설이 그거 들어간 것 같다라고 계속. 왜냐하면 우리가 상장과 합병하려면 기준이 있어. 시가총액 대비 뭐 네. 5일 평균, 뭐 20평, 뭐 평균 단가에서 약간 그걸 주관하는 대주주의 그 조정 비율 갖고 하는데, 비상장과 상장을 합병할 때는 이건 대주주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현대 엔지니어링 한 주가 네. 나는 현대건설 2만 원까지 죽일 때 보면 2주나 3주 갖고 올라고 저짓 하나. 그런데 이제 갑자기 현대건설이 이제는 또 급등을 하잖아. 이게 또 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엮을 수 있고, 이것도 원전주로도 엮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정의서 매장 거버넌스로 엮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얘만 가지 않아. 전번에 우리 방송 때 DLENC는 언제가. 선생님 우리 지금 여기 보안 관련주 먼저 정리하고 딥시크 정리하고 그쪽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에서 더존 비전 AI 데이터 센터나 보안 관련주는 먹을 거 없다고 봐. 보안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도. 얘기가 나와도 더존 비전이나 솔트룩스는 매도의 영향이 온 것 같고, 요 밑에 단에는 오히려 차라리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연자 컴퓨터도 저기 샘 엘투만 엑스게이트. 이런 것도 올려 팔아먹더라. 내가 시장 조사하니까 네. 그 미국도 그 아이온큐나 퀀텀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먹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급등하고 와 따라붙지만 밑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팔아먹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보안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양자 컴퓨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또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나오지.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현 가능성은 빅맨들이 자기의 이권 따라서 누구는 20-30년 걸린다. 누구는 5년 만에 된다. 다 안 믿어. 다 안 믿어. 그냥 뭔가 자기네들 이권에 관련된 탐욕들이 앞서면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단기간에 가장 큰 탐욕자가 머스크하고 샘 울트만이야. 이번에 샘 울트만 와갖고 나는 한탕 삥 뜯어갖고 갔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든 SKI 다 만났잖아. 마치 옛날 그 뭐야 빈살만 와가지고 그 다 앉혀놓고 회장들 이렇게 면접 보듯이. 꼭 그 느낌 안 드냐? 그래놓고 그냥 그쪽 관련된 종목도 으쌰으쌰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의료 AI 로봇주들 신나게 팔아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나는 샘 울트만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돈 거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근데 보안 관련주를 해서 왜 여쭤봤냐면, 결국 딥시크가 지금 문제가 되고 공격을 받는 게 엄청난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취약하다니까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하거나 이쪽이 딥시크 쪽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으려면 우리 보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 충분히 우리가 케어했어요. 극복했어요. 이런 쪽이 나와야 딥시크 쪽이 또 한 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보안이 철저하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봐. 그럼 딥시크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될까요? 그냥 중국 기업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다? 아니 그 정보를 보안 뚫어갖고 지네들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보안이 철저해. 그럼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보안이 6단계 최하래라잖아요.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그래도 전 세계가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양자 컴퓨팅이 실현화되기 전까지는 나는 기타 그 보안은 그냥 의미를 두지 말자. 오히려 이제 그거를 돈을 어떻게 뜯느냐.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도 그 큰 그림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싸움 같거든. 플랫폼 싸움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제주 할래. 결제요? 그걸 통해서 보안보다 어떻게 쓰는지. 돈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오, 그러니까 신선한 뭐 접근. KG 이니시스라든지 안넷보다는 KG 이니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굳이 한다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우리의 징글징글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에도 안 엮였던 비운의 종목이잖아요. 이게 이제 엮일 때가 있겠지. 때가 오면 그동안 누른 만큼의
갖다 해서 이렇게 누르고 눌렀다가 어느 한 달 만에 1년이나 3년치를 한꺼번에 뽑아낼 수도 있잖아. 그때를 기다리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여기서 틈새가 통신하고 결제를 볼래. 선생님 근데 네이버가 더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가 그래도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AI에 좀 뭔가 접목을 해서 가성비 좋게 이렇게 하는 거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매출도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그런 회사로서는 10조 원 돌파를 했는데 근데 22만 원, 23만 원 안 할래. 그걸 왜 15만 원, 16만 원, 17만 원대 안 해? 그때는 안 갈 줄 알았으니까. 요새는 그런 거 관심 없고 떠들지 않고, 그러니까 요새는 삼성 SDS라든지 LG CNS 상장하고 별로잖아. 네. 그럼 오히려 LG CNS라든지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해저 케이블 우리가 집중하는 LG LS 마린 솔루션 그런 거나 볼래. 오히려. 그리고 삼성 SDS가 나는 네이버 하느니 삼성 SDS 할래.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롱쇼트 연결고리? 박스를 보면 네이버는 이제 빌려다가 때릴 놈들이 생길 것 같아. ETF나 그쵸. 바스켓으로. 그리고 요새 이런 느낌 안 드냐? 언론에 꽉꽉 맞고 마치 이거 그 1월 20일 날그 정용 회장님 그 뭐야 그 취임식에 나만 갔어 막 이렇게 사진 나오고 막 가서 광고 빨기 위해서 그 우호적인 기사 쫙 깔고 갔대. 트럼프 취임식 때 이마트 꼭지. 그거 똑같은 거 같지 않아? 다시 또 창업주가 등장했다느니 이제 뭐 카카오는 쪼개갖고 갔는데 이제는 이제 기업같이 해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네이버 한다고? 온 서비스 AI를 이제 어, 구현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이 제조 반도체 오히려 SFA 반도체는 할래. SFA 네이버보다 더 수익 날 것 같아. 이제 소외주들 아니야. 그러니까 3,000에 사서 요거는 또 5, 6천 원 정도 오면 그러면 3,000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면 이게 상승률이 얼마야? 2,000원 지면 이게 60% 70%야. 근데 SFA 반도체는 AI 기반의 뭐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이것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가 디램 같이 삼성전자 연골고리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SF 반도체 3,000원에서 이게 6,000원까지 갔어. 그러면 거의 더블이야. 70에 더블. 그럼 네이버가 22만 원에서 50% 갔다 쳐. 네. 이게 30만 원.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한다 하면 30만 원이 보여야 돼. 난 안 보여. 가봤자 24, 5만 원? 그럼 10%가 좀 남은 것 같아. 네. 그러느니 20만 원 깨면 할래.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뭔가 그 이구동성으로 호재성으로 떠드는 거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세로나자. 왜냐하면 나는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아니 멀었어. 아니야. 안 왔어. 더 갈 수 있어. 아니야. 우린 더 할 수 있습니다. 종목만 더 할 수 있어. 종목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번에 2,450까지 환율 1,470원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 네. 설 전후. 그리고 나서 끼어 올라와갖고 환율 1,440원, 2,550까지 왔어. 여기서 50포인트 더 갈 수 있어. 네. 그런데 이렇게 끼어 올라가다 한 방에 또 두들겨 맞을 것 같아. 그럼 이게 시즈프츠 신화 같은 느낌 들어. 통 빠져갖고 깨 올려갖고 2, 3조 또 통 빠지고. 왜냐하면 환율의 부분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 같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원 뚫는 상황이 나왔다 쳐. 우리 한국 아직까지 두들겨 맞지 않았거든. 중국 가장 늦게 할 거고. 이게 나올 타임은 3월에서 5월이야. 지금 보이지 않게 한국은행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3월에서 5월 달에 진짜 중국 때리기 들어가 봐. 그럼 우리나라하고 대만 들어와. 그때 환율이 요번에 1,470원대 하루에 80포인트 빠지는 그리고 한 달간만 유예했어. 그럼 4월이잖아. 근데 중국은 부과했어요. 그건 10%지. 기존 관세에 10% 추가. 근데 멕시코랑 캐나다가 한 달 유예잖아요. 근데 합치는 날에 중국의 전 제품에 대해서 때린다고 해봐.
대만 공격하고 아, 후아파이 때리는 뿐만 아니라 전기차 그래서 내가 테슬라가 어느 날 갑자기 20% 급락하는 날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게 3월에서 5월 달에 겹친단 말이야. 그러면 1480원일 때 2400, 1500대 2350. 난 이렇게 잡을래. 그 다음에 올라. 그럼 1440원에서 10원이 1430원 돼야 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한 3% 5%더 가. 응? 최고 해피한 게 2650이야. 그러면 지금 2540에서 2100포인트 지수 갔어. 지금 삼성전자 수익률 몇 프로 나올 거냐? 5% 7%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이 또 10%야. 22만 원. 그거 왜 해? 그거 아니니 우리 제주반도체라든지 아직 못 간 소부장하는 게 낫지. 못 간 우크라이나 재건조하는 게 낫지. 또 요번에 오히려 대왕고래로 엮여갖고 급락하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 가스공사라든지 화성밸브 하는 게 낫지.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지수는 나는 중국하고 미국이 어떤 판을 나올 건가. 이게 한 달간 유예시켰잖아. 네. 그러면 이 한 달이 전선이 다 휴전되고 좋게 가야 돼. 근데 그때 몰아서 또 또라이 짓 해봐. 트럼프가. 요새 저 사람은 누가 쟀더라. 뭐 1시간 단위당 바이든의 3배를 얘기한대. 하고 싶은 말이 그동안 많았어. 그러니까 어떤 말을 지을 때 알아. 이 쇼크 다. 그러니까 행정반이 나가잖아. 지금 이게 무서운 게 아니 가자지구를 관광지 만들겠다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이제 그 민주주의나 보이지 않게 CIA나 우리가 영화 볼 때 난민 지역이나 뭐 이렇게 하면 뭐 첩보니 가갖고 막 이런 그 난민이나 못 사는 나라들의 민주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 기구들을 다 폐쇄시켜 버리잖아. 심지어는 CIA도 폐쇄시켰다 협박하잖아. 이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 전 세계 대놓고 나의 패권 니네도 한번 붙어봐. 어느 방향을 튈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심은 유럽과 푸틴이야. 그래서 이제 그 샘 올트만이 가는 순간에 시장이 약간 이제 오늘부터 재건으로 이제 쫙 그리고 로봇주도 그동안 못 간 것들이 올라가고 위에 올라간 건 그냥 대롱대롱 그 한계 탄력성 둔화되고 요런 게 그래서 3월 달에 중국의 정책 공작회의라든지 이게 뭉칠 때 3월 공작회의 5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달간 유예된 게 같이 겹칠 때 그게 좀 리스크가 있네요. 거기 회의 결과 이제 다 회의 끝나고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어떻게 할 건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한 번 만날지 두 번 만날지 또 그 결과물에 모든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 진짜가 나올 거야. 관세를 때리고. 와 어떤 칼을 쓸지는. 혹은 뭐 군사적인 위협을 증가시킨다든가. 그때 가장 싫어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한테 놓고 야 대만 뺑 그 둘러 남중국해 군함 보내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한테 환율은 제일 위험하잖아. 갖다 해서 그 경제적인 부분이나 매크로 부분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금리 인하해야 되거든. 그런 시점에 정치 부분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를 건드려버리고 뭐 핵을 건드린다든지 대만을 건드리든지 그냥 군함들이 이렇게 대치하는 거야. 이런 상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나는 3월 중순에서 이게 충돌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올라면 또 들어갔고 하면서 박스 지수는 그때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용당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 에코프로 2차 전지가 바닥이 돌아야 되는데 계속 죽여버리잖아. 난 그게 제일 나쁜 신호 같아. 거기서 바닥이 지금 가격대에서 다 10%씩 올라야 돼. 현대차는 22만 원, 뭐 기아는 11만 원, 에코프로는 5만 5천 원 지지하고 7만 원 정도까지
에너지가 나와야 다음에 실적이 쏟고 나오든 뭐 중국이 싸우든 간에 요번 바닥이 진바닥이구나. 진바닥이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요게 한 달 동안은 그래서 테마주 아까 내가 이렇게 순환. 불렀잖아. 뺑뺑이 순환. 이제 그걸 받으십니까? 아. 근데 선생님, 저는 3월이 공적회의 이후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관세를 유예한 부분이 같이 터질 때라고도 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압박을 하고 하면 중국 입장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수 있잖아요. 위안화를 절하하면 그 문제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럼 환율이 그래서 또 1,500원. 아 그때가 갈수 그렇게 있는 가장 거잖아요. 그게 위험할 것 같아. 아이고.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최종. 그래서 트럼프가 그 관세를 매기는 순서가 자기네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다음에 유럽연합,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세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때리는 것만으로도 우회적으로 여파가 환율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어 당연하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부분만 건드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게 제일 위험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푸틴하고 어떻게 잘 돼야 돼.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그 영토는 푸틴이 하는 걸로 영토를 러시아의 영토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종전 구상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 다음 주잖아. 근데 그게 나가리 됐습니다. 퇴퇴퇴. 아니 왜냐하면 나는 트럼프는 패권주의하고 저 푸틴하고 똑같아. 그린란드 달라. 가자 달라. 심지어는 파나마 우리 거야. 이게 똑같지 않냐? 패권주의 아니야? 그렇죠. 나는 그린란드는 꼭 장악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요번에 우리는 대한고래 해갖고 급락하잖아. 여기도 트럼프 트레이딩이 붙을 것 같아. 그린란드 자원개발 이런 걸로. 그래서 자꾸 요번에 대한고래로 엮지 말라고 하고 자꾸 그래. 한국 선생님, 가서.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짚어봐요. 안 그래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동안 대왕고래 프로젝트 해가지고 시추 들어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요 며칠 전에 마귀상어인가? 또 나타났다. 이래서 또 화성밸브 뭐 움직임 뭐 좀 기대를 받았는데 산재부였나? 거기서 정부에서 이제 그 가스 포화도가 경제성이 없다. 이 소식에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잖아요, 선생님. 화성밸브, 뭐 한국가스공사, 뭐 흥구석유, 동양철관, 디케이락. 그거를 대왕고래에다 엮지 마시죠. 근데 이미 거기 엮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안 엮는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그거를 12월 3일 개엄할 때 원전 급락하는 거 똑같아. 내가 그때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서 다른 호흡으로 들어올 것 같이 이게 이제 대왕고래의 대왕고래 단자는 윤 대통령 정책주라고 목이 찍혀갖고 우리나라 내란 상태야. 좌와 우가. 그러면 한쪽은 이거를 계속 각하시키고 뭐 나쁘게 얘기하고 막 이럴 거고 한쪽은 뭔가 이거에서 에너지를 찾으려고 그럴 거고. 그런데 결론은 뭐야? 지금 대행 체제잖아. 그러면 정무적으로 이 대행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야? 책임 안 지고 싶고 그냥 현상 유지시키면서 하니까 또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 추경. 그러면 다 스톱 시켜버린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해. 그리고 다음 정부에서 풀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정지시키는 게 뉴스에 나왔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그쪽에 우리 초보자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한고래 실제로 매출이 거기에 얼마? 한국가스공사가 거기에 매출이 얼마 연결돼 있겠냐? 사실 기대감이 거기에 주가에 다 녹여 있었던 기대감. 거죠. 그리고 내가 화성밸브는 이제는 피팅 업체나 쉐일가스에서 밸브에서 LNG선 만들 때 자동차 부품 만들 때 오히려 이쪽으로 보라고 그러지. 그 시추선에 밸브가 얼마 매출이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가 윤 대통령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착화 시켰고 그 다음에 그런 분이 감옥 가시고 지금 이제 결론이 아직 안 났고 이런 과정에서 대행 체제에서는 이 꼬리끌이 하신 거라고. 꼬리 끊기. 그런데 이거를 누가 푸냐? 푸틴하고 트럼프가 풀어요. 그린란드에서. 앞으로 자원 개발이 큰 이슈가 되고 카나다 왜 자꾸 괴롭혀?
셰일가스 해갖고 이거를 배로 실어갖고 LNG선에 실어갖고 유럽 보내 여기다 파이프라인 꽂아갖고 그쪽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변화 양상에서 이게 결정이 될 거고 그린란드 이제 곧 선거 들어가잖아. 그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이제 다음 화두는 자원 개발. 그리고 여기서는 재건이냐 아니면 중동전 확산이냐. 나는 가자지구 건드리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우디하고 이란을 흥분시키는 거야. 말이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 사우디 가자지구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화성밸브나 이런 종목을 자원 개발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치.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7,000원 요번에 1,500원 넘을 때 팔으라고 그랬어. 화성밸브? 네. 우리가 그때 한국가스공사도 방송 들으시면은 이게 바로 가진 않을 거니까 37,800원대 반이라도 때리고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화성밸브도 7,000원에서 1,700원까지 갔을 때 1,500원 대잡고 끊었다가 흔들면 다시 사자. 이게 그리고 나서 이 뉴스가 되니까 하종가가 치는 거야. 그러면 7,000원과 이거 옛날에 포스코가 있을 때 7,000원과 1,500원 마음에 봐. 요 안에서는 이제는 요번에 판 거 다시 껴놓으신 분은 요번 고점 돌파할 때까지 주무세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딩 자원 개발로 뭔가 나올 때 그리고 실적은 좋아. 화성밸브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아. 그럼 실적에서의 플러스 알파가 나올 때 그때 급등할 때 그럴 때 그리고 다른 걸로 엮일 때 나는 자원 개발 자원 개발이나 그 다음에 또 그 LNG 가스선 그리고 뭔가 트럼프가 단어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을 것 같아. 그쪽 섹터로. 그린란드에서 뭔가 풀어낼 것 같아. 그럴 때 뭔가 이거는 푸틴하고 트럼프가 한번 만나고 나서의 시나리오야. 그때 이제 뭔가 나오나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인이 돼 있어.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티켓. 대왕고래 자체를 지워버리자고. 응? 지워버려. 이거는 대선 일정 잡히면 다 지워질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LNG 가스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다른 테마로 엮이나 그런 것들을 기다리시는 게 어떻게? DK락도 동일해요? 똑같지. 그러면 선생님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것도 동양철관 똑같아. 다 자원개발. 그러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또 뭐가 필요해? 강관, 스틸 뭐 이런 것들 엄청 필요할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보자고. 그래서 이번에 건설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나는 재건 같아. 선생님 우리 건설 얘기 좀 해봐요.